내 허리 상태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시간 내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 근육통처럼 운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내 허리 상태, 이게 과연 단순 근육통이냐 아니면 디스크에 파열이 있느냐 협착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운동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요거 알면 정말 꼼짝도 못하던 허리 통증이 순식간에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저림을 진료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초음파 그리고 말초신경학회, 소초구 의사회 총무의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리 통증 가지고 계신 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허리 통증을 진료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진료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데는 간단한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시술을 받아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아픈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심한 통증이 줄어들고 만성 통증의 시기로 접어들 때는 병원의 역할보다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와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허리 척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큰 병원비를 쓰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을 하기 전에 내 허리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겠죠. 허리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이때는 그냥 단순 근육통처럼 운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구별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증상을 가지고 대부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근육통이다, 이거는 원인이 명확해요. 내가 운동하다가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넘어졌다든지 하면서 허리 근육 주변에 전체적으로 통증이 쫙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쉬면은 좋아지겠죠. 막 허리 삐끗하고 이런데 얼음찜질하고 조금 쉬면은 증상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좋아지고요.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 진통소염제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먹으면 근육통은 대부분 한 2, 3mm면 가라앉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수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합니다. 허리에 있는 신경이 보통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전기 오듯이 저리는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의 특징이에요. 허리 협착증이 증상이 나타내는 기전이 두 가지예요. 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꾹 눌려요. 그러면 디스크처럼 신경을 확 자극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눌린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1km 걸으면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다고 하세요. 이거를 파행이라 그러거든요. 잘 걷다가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제끼는 것보다는 약간 숙이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500m, 1km 걷다가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플 때 약간 쪼그리고 앉으세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지니까 그때 눌렸던 신경이 펴지면서 다시 피가 통하거든요. 그럼 또 걸을 수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육통은 허리에만 국한되는 통증, 그리고 며칠 쉬면 많이 좋아지고요.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다리 쪽에 확 전기 오듯이 땡기는 통증이 생기고, 허리 협착증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정도 걸으면 그게 500m가 됐든 1km가 됐든 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덩이와 다리 쪽이 빠질 듯이 아픈 거를 허리 협착증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 상태, 이게 과연 단순 근육통이냐 아니면 디스크에 파열이 있느냐 내지는 벌증이 있느냐 아니면 협착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운동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운동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하라면 저는 맥킨지 신전 운동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매트 내지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엎드리세요.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숨만 쉬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허리 쪽 근육이 긴장이 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까지 숨을 쭉 쉬면서 허리 근육이 늘어나고 이완된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이렇게 충분히 2분에서 3분 정도 숨을 쉬고 나서 허리 근육이 풀렸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허리를 들기 시작할 건데,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팔꿈치 정도 높이만큼만 허리를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근데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들어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세요. 올라간 상태에서 한 3분 정도 유지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3분 정도 유지를 하고 호흡을 했을 때 다시 허리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드시면 이번에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건데 이때도 갑자기 들어 올리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약간 아프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펴주시는 공간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올라갔으면 처음에 하나, 둘 숫자 세고 다시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쭉 올려서 하나, 둘 다시 내려오고 이거 10번을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맥켄지 운동을 하루에 적어도 3회에서 5회. 저는 자주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운동을 저는 한 7차례 정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맥켄지 신전 운동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운동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디스크가 파열이 되던지 아니면 부어서 신경이 안에 콱 끼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저림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뻗어서 이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잡아 당길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글라이딩 하는 운동이다 해서 너브 글라이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먼저 숙이세요. 허리 쪽에 있는 경막이 위쪽으로 잡아 당겨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쭉 하고 신경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굽혀서 쭉 당겨요. 당긴 상태에서 앞쪽으로도 당겨줍니다. 이때 디스크에 의해서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저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최대한 늘린다는 느낌으로 고개는 숙이고 발끝을 끝까지 쭉 늘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디스크가 안쪽에 신경이 껴있다가 다리를 잡아 뽑듯이 신경이 쫙 늘려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경을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저림을 느끼지만 반복을 할수록 통증이 줄어들고 방사통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잡아 뽑는 시간은 5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시 왔다가 또 쭉 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10회씩 5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고요. 이쪽 다리를 할 때는 우선은 반대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요. 구부린 상태에서 얘를 앞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내밀고 나서 이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세요. 여기 뒤에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이거를 30초를 버텨줍니다. 이때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면 조금 더 이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다리는 구부리고 늘어나야 될 햄스트링이 있는 다리를 들어서 30초.
허리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 골반 시계추 운동이고요. 시계추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골반이 시계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골반을 부드럽게 유연성을 주는 운동을 해줄 겁니다. 먼저 생각할 때 꼬리뼈와 요 배꼽, 요 라인이 시계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 요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이 뼈가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요. 이 꼬리뼈와 배꼽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때 너무 움직임이 과도해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가만히 누워있네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골반 시계추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골반이 시계추처럼 움직이고요. 30초 정도 골반을 움직여줬으면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 시계추가 돼서 꼬리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골반이 시계추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30초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그때 근육통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릴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요거 알면 정말 꼼짝도 못하던 허리 통증이 순식간에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물고기 꼬리 흔들기 스트레칭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물고기가 헤엄칠 때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내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나의 꼬리뼈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하는 요령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서거나 앉아있기 어렵겠죠.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물고기는 헤엄칠 때 꼬리뼈를 흔들죠. 자, 내 꼬리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를 상상하면서 꼬리뼈를 리듬 있게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다 보면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꼬리뼈를 흔들면서 호흡도 천천히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하면서 굳어져 있는 내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2분이고 3분이고 헤엄쳐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굳어진 허리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게 느껴질 때까지 5분 이상 하셔도 괜찮으니까 엎드려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심한 통증은 제가 치료해 드리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환자분들이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봤자 몇 분 되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을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허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가장 강조하는 건 역시 자세죠. 앉는 자세.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허리에 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의자에 앉을 때도 목과 허리를 S자 곡선을 유지하는 승무원 포즈, 탁 허리 꼿꼿하게 펴고 너무 예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척추의 S자를 유지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세를 체크하고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서 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을 때도 어느 한쪽으로 짝다리 짚고 이렇게 기울이지 마시고요. 양발에 고루고루 체중이 분산되도록 어깨 너비로 서서 몸의 중심을 약간 위로 올려서 정수리급 위에서 누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디스크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평상시에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S자 곡선이 잘 유지되는 그런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옆으로 누워 잘 때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이용하시고 다리 사이에도 쿠션을 하나 넣어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운동이죠. 꾸준한 운동은 아까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상을 방지해야죠. 무거운 물건 들 때는 반드시 골반에 힌지를 주고 스쿼트 할 때처럼 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허리 충분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운동 많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년에는 예전처럼 살 빼기 쉽나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무작정 살 빼야지 하고 무작정 굶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단 근력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마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관절을 보호하고, 특히 잠자기 전에 아 맞다 오늘 운동 안 했지 하고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운동은 5가지 운동인데 토탈 5분이면 끝나는 운동입니다. 비만이 지속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관적으로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중년에는 질병을 유발을 하기 시작해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몸속에 쌓이면 몸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체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만큼 그 체지방 쪽으로도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이 되고 장기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심장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피가 덜 가는 쪽이 생기고 그쪽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이제 결국에 만성질환을 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당뇨입니다. 혈액 내에 당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만성질환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올라가면 관절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상도 잦아져요. 비만 자체도 이제 무릎과 고관절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에 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주니까 관절 자체도 부드럽지가 못하고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깊게 못 잡니다. 코가 골고 숨을 잘 못 쉬고 전반적으로 체중이 증가가 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내과적인 문제, 관절염 같은 외과적인 문제, 수면은 또 결국엔 정신과적 문제도 연관이 되니까 신체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태워서 칼로리 소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칼로리 소모도 하지만 운동이 끝난 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기초 대사량 자체가 올라가니까 쉽게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심장이 튼튼해지죠. 당 조절 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니까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운동하는 동안 힘들어서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잡생각이 사라져요. 정신적인 멘탈에도 도움이 돼서 비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만 하지 마시고 꼭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운동은 5가지 운동인데 각각 1분씩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탈 5분이면 끝나는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끝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런치 운동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버티고 내리고 이거 1분 동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이 발끝을 바닥에 터치하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교차하면서 1분간 하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는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간 해주시고요.
반대쪽 방향으로도 해서 30초씩 총 1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 이 상태에서 쭉 들어서 한쪽당 30초씩 해서 총 1분 해주세요. 반대쪽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레그레이즈고요. 레그레이즈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누운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충격을 안 줘요.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체중이 부하되는 이런 운동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근육 강화도 할 수 있으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추천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구가 필요 없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잠자기 전에 아 맞다 오늘 운동 안 했지 하고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다이어트 외에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요, 특히 허리랑 복부 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허리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허리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효리가 개선이 되면요 자세가 좋아져요. 두 번째로는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관절 경직이 완화되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유연성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몸도 이뻐지고 피로도 덜 쌓이게 돼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는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갑자기 확 하면은 근육이 놀랄 수도 있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하는 도중에 어떤 통증이 생긴다. 근데 그 통증이 0부터 100까지인데 한 20을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중단을 하셔야 되고, 한 10 정도 된다 하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 10이라는 통증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심해진다면 그것도 중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0 정도의 통증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라진다. 그러면 그건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건 좋지 않겠죠.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오늘은 한 50개, 100개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서 하지 마시고 매트를 사용하거나 이호를 깔고 하시는 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걷기만 가지고 유산소 운동하는 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비만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 타기 자체가 걷는 거나 달리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70kg인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운동하면 한 78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하체잖아요. 하체 근육이 발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좋고,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도 용이하고 체중이 확 실리지가 않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자전거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계단 오르기 운동 아주 좋아요. 비만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심폐지구력이 되게 좋아져요. 계단 오르기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면 한 4층, 5층만 올라가도 벌써 막 숨이 찹니다. 근데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10층, 20층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심폐 기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하체 근육 마찬가지로 좋아지겠죠. 평지 걷는 것보다 계단 오르는 게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동과 계단 오르기 운동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으로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 하는 거 거의 두 가지잖아요. 운동하는 거랑 식단 조절.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70kg인 성인이 1시간 동안 자전거 탔더니 한 780kcal 정도 소비를 했는데 끝나고 어우 배고파 이러고서는 초콜릿 같은 거 먹어버리면 그대로 그 칼로리가 몸속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관리할 때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백질, 섬유질, 채소, 과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보다는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체중 조절에 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계획을 세워서 식단을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게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짜게 먹으면 몸이 좀 부어요. 그 몸이 부은 게 결국에는 몸이 부담이 되면서 체중 증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끊으시고요. 물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적어도 2리터.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우리 혈액에 끈적했던 게 좀 농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에 있는 노폐물 배설에도 이점이 있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한번 꼭 받아보세요.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해서 내 몸에 체지방량이 얼만큼 있고 내장지방이 얼만큼 있고 근육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일단 진단하는 게 중요해서 꼭 건강검진 점검 받아보시고,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당이 있거나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질병을 함께 치료를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살 빼야지 하고 무작정 굶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단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이번 주에는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하고 다다음 주에는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달 4주 안에 내 체중의 한 5%를 아니면 10%를 줄이겠다라는 또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건강하게 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인분들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하체, 관절이 닳는 가장 대표적 원인이 부정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이 맞지 않아서 연골을 마모시키고 그게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거든요. 무릎이 튼튼하고 하체가 튼튼해야 등산도 다니고 자립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있죠. 딱 20초 정도 걸리고요.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강화되면 관절의 정렬을 맞출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노년의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노년에 뭘 제일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남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가고 몸을 씻을 수 있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하고, 이거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체 근력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균형 감각이 좋지 않다. 다리 힘이 약해서 자주 넘어진다. 가장 많이 다치죠. 척추에 압박골절 환자분 많이 보는데 압박골절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넘어집니다. 압박골절은 2주에서 3주죠. 고관절 골절되면 몇 개월을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이 노년에선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하체 근력이 좋아야 또 관절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무릎이 튼튼하고 하체가 튼튼해야 등산도 다니고 자립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년에서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이 신체에 주는 효능은요, 첫 번째로 균형감, 안정성이죠. 코어 근육, 하체와 코어 근육이 거의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다리 근육을 발달시키고 허리의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면 몸의 균형을 잘 잡아요. 균형을 잘 잡으니까 넘어질 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져요. 특히 하체 발달시키게 되면 뇌에 줄기세포가 늘어납니다. 하체에서 이 근육이 뇌 쪽으로 올려보내는 머슬 브레인 크로스톡에 의해서 근육과 브레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뇌에는 줄기세포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뇌의 치매 발병을 늦추니까 이런 노년에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자체가 대사를 늘려주고 체지방과 복부지방을 감소시켜주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있죠.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딱 20초 정도 걸리고요.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고요.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균형 감각을 강화시키는데요. 다리 근육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선 코어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틀어진 관절이나 허리, 척추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육들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이 닳는 가장 대표적 원인이 부정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이 맞지 않아서 뼈가 모양 이쁘게 딱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틀어지게 되면 정렬이 맞지 않으면서 연골을 마모시키고 그게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이게 한발서기 운동을 통해서 이 관절의 정렬을 맞출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멘탈 케어에도 큰 도움을 주겠죠. 게다가 한발서기 얼마나 쉬워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발서기 운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한발서기 운동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 운동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한쪽 발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설 때 20초 정도를 버텨주시는데요. 이 균형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은 한쪽 발로 이렇게 서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옆에 이런 의자나 책상같이 어떤 손으로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쪽을 먼저 잡고요. 다리를 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완전히 쭉 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아니 앞으로 이렇게 들거나. 근데 처음에 이게 불안하잖아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20초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높게 들거나 앞쪽으로 크게 들거나 이렇게 해서 20초를 버텨주는 겁니다.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도 해야죠. 이쪽도 살짝 들었다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크게 들고요. 이렇게 해서 20초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의자 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할 때는 요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살짝만 대고 손으로 이렇게 크게 짚지 마시고 얘는 내가 불안할 때 조금 지지할 수 있는 정도로 손가락을 딱 대주고 그 다음에 버티고요. 하다가 조금 좀 이제 익숙해졌나 싶으면 그때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초 정도를 버텨주는 연습을 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지지대 없이 의자로 몸을 지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20초를 버틸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서 균형 잡기 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양쪽 모두 20초 정도 서 있을 수 있다면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한발서기 운동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신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의자나 어떤 벽을 이용해서 지지를 하고 처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하는데 막 관절이 너무 아파요. 관절 아픈 걸 꾹 참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씩, 처음에 20초를 무조건 하라고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서 최종적으로 20초를 성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는 도중에 통증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일단 중단을 하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한발서기 운동 외에도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좀 알려드리면요. 우선은 이런 매트 하나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서서 힙 쪽을 운동을 할 거예요. 엉덩이 근육을 바깥쪽으로 AB덕션 시키는 이런 운동. 보통은 한 20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20초. 의자에 몸을 지지하고 하셔도 되고 균형 감각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한쪽 허리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20초 정도 힙 AB덕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종아리 운동이고요.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안정화를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벽이나 이런 의자를 잡고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서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평지에서 맨 바닥에서 하셔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스테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에 발에 한 3분의 2 정도 걸치게 해서 올라가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좀 더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이렇게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 버티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와서 종아리가 완전히 스트레칭 되도록 버텨주시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5초,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내려와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 운동을 보통 10회에서 15회 총 3세트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싱글레그 브릿지 운동 하실 거고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접혀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20초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20초.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반 정도 앉으셔서 오른쪽 손과 왼쪽 발이 서로 만나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20초간 운동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자, 마지막 운동 20초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차주는 거예요. 20초간.
하체 근력이 강화되는 것 이외에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관절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력이 강화되면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버퍼 역할을 하고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니까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압박골절이라든가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기대 수명 더하기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하체 근력을 많이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요. 아프지 말아야죠. 아프면 다 하기 싫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아픈데 어디 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가만히 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강화되면 통증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면서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간단하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운동을 하면 관절 보호하는 역할이 돼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이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 추천하는 좋은 운동은요,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땀이 나고 심장 박동수가 좀 올라가야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벌하게 걷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체 근력 강화를 시켜서 심폐 기능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천천히 그냥 걷지 마시고 2, 3분 정도 천천히 걸었으면 1, 2분 정도는 빠른 걸음 내지 가볍게 뛰는 정도로 해서 땀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걷고 빨리 걷고 인터벌하게 강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이런 걷기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